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 내시경 교실 바른내시경 연구소 소장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에 대하여 조금 길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질 높은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검사 시간인데요. 한 명의 환자를 검사하는 최소한의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이상은 검사를 해야만 중요한 질병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기 위암은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놓치더라도 다음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행성 위암은 오늘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환자가 많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행됐던 연구인데요. 진행성 위암 환자의 전 내시경 검사 시점을 평가하였고요. 최근 6개월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나 암이 미스되었던 진행성 위암이 미스되었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약 절반 정도는 카디아나 폰두스의 블라인드 에어리어의 암이었고요. 나머지 반은 보만 타입 4였습니다.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보만 타입 4를 놓치지 않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이 무서운 이유는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환자 모두 방심하기 쉬운 젊은 여성에서 흔한 질병입니다. 진단 당시 장막 전이가 많고요. 내시경 유관 소견에서 의심하였더라도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는 환자도 많습니다. 병은 상당히 큰데 증상이 없어서 심지어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환자도 있고요. 에어 익스펜전이 안 된다고 하지만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소견을 내시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과증식성 위염, 하이퍼플라스틱 게스트라이티스와 구분이 어려운 예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이 자주 간과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5개의 증례를 검토한 이후 일반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 유관 소견에서 의심되고 조직검사로 확인돼서 치료했던 환자, 의심되었으나 조직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진단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환자, 작은 암으로 쉽게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뢰되었으나 막상 매우 큰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이었던 환자, 의심하지 못하였던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 등 5개의 증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이라고 할 만한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입니다. 2017년 환자이고요. 과거부터 전정부 전벽에 SMT가 있었습니다. 라이포마로 추정되었고요. 정기적인 검사를 받던 환자인데 이번 내시경 검사에서도 점막하 종양은 변화 없이 관찰되었으나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이 발견되어 의뢰되었습니다. 위체 하부 주름의 마지막 부분이 약간 두꺼워지기 시작한 소견이 있고요. 10시, 11시 방향에 주름은 벌써 현저하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에어 익스펜전은 잘 되는 상태입니다.
위체 중부로 왔을 때 폴드 thikening은 더욱 현저하였고요. 폴드 사이에 간격이 좁아진 소견도 보이고 일부 융합되기 시작한 모습도 있습니다. 폴드의 탑의 점막은 모자이크 패턴으로 보입니다. 근접해서 관찰한 소견이고요. 폴드가 융합하기 시작하였고 표면은 붉은색으로 발적되어 있으면서 모자이크 패턴입니다. 이 부분은 공기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확장되지 않은 소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바디에서 푼두스로 넘어가는 대만 쪽에 경계가 불분명한 0.5cm 크기의 함몰형 병소가 있고 더티 엑스데이트가 묻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근접 촬영이고요. 푼두스의 일부분은 정상으로 보이지만 하이바디 그레이터 커버처로 연결되는 부분 일부는 선반처럼 두꺼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암 침윤이 있습니다. 위체 하부에서 리트로플렉션 하여 관찰하였을 때 소만 쪽은 비교적 정상으로 보이고 아트로픽 뮤코자이지만 대만 쪽의 주름은 현저히 두꺼워져 있고 꼬불꼬불한 모습입니다. 꼬불꼬불하지만 패러렐하게 두꺼워져 있는 모습으로 보아 과형성 용종보다는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을 의심해야 되는 내시경 소견입니다. 근접 촬영이고요. 전형적인 내시경 소견입니다. 주름이 두꺼워져 있고 주름과 주름 사이의 간격은 좁아져 있고 일부 주름과 융합을 하면서 표면은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고 잘 펴지지 않는 소견. 이러한 소견이 넓게 관찰되는 전형적인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입니다. CT에서도 위벽이 디퓨즈하게 두꺼워져 있음이 확인되었고요. 소만 쪽은 세이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CT 게스트로그래피라는 건데요. CT 리컨스트럭션을 잘 해가지고 위의 모양과 병수의 침륜 부위를 보이는데 일단은 로우 바디에 비해서 미드 바디, 하이 바디가 잘 펴지지 않는 소견이 있고요. 리니어하게 눌려있는 부분이 보이고 폴드에 의해서 눌려있는 부분 사이사이가 골짜기가 아주 얇은 것이 확인됩니다.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하였고요. 내시경에서 관찰되었던 소견이 그대로 보입니다. 주름이 리니어하게 두꺼워져 있고 주름과 주름 사이의 간격은 좁아져 있으며 일부 융합되어 있고 그러나 뚜렷한 궤양성 병소는 없는 전형적인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의 그로스 패톨로지이고요. 최종 병리 결과는 보만 타입 4 poorly cohesive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diffuse 13 곱하기 circular invade serosa 리섹션 마진은 다행히 네거티브 나왔고요. 메타스타시스는 엄청 많았습니다. 83개의 림프절을 수거했는데 그중 24개에서 전이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전이가 있었던 림프절을 살펴보면 3번 소만, 4번 대반, 9번, 11번 N2 노드 그리고 4SB 여기까지 전이가 있었고요. 24개가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N3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JCC 스테이지 2017 판에 따르면 T4ANB3B입니다. 10년 전에 발견됐다고 한 SMT인데요. 이것 때문에 자주 내시경 검사를 하셨을 텐데 보만 타입 4가 이 정도로 심해진 상태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마 전 내시경에서 서틀한 변화가 있었을 텐데 캐치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호만 타입 4는 서툴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발견되지 않는 게 거의 통상적인 예입니다. 이번 진단 시 넓은 보호만 타입 4가 있었지만 작은 함몰 부위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보호만 타입 4 중에 이로전이나 얼서가 전혀 없는 환자는 3분의 1 미만인 것 같고요. 3분의 2 정도는 작은 얼서나 이로전들이 있습니다. 이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해야만이 암으로 조직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병리 결과를 다시 보시면 T4A였거든요. T4A, 즉 인베이드 세로자입니다. AJCC 2017년판 버전 7의 T스테이징인데요. T4A는 인베이드 서브세로자, 즉 비세랄 페리토니움까지 인베이전이 되어 있고 주변 장기에는 디렉트한 인베이전이 없는 경우가 T4A이겠습니다. 림프절은 여러 림프절이 있었는데 사실 소화기내과 의사도 어느 정도 림프절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외우자면 어렵지만 저는 최소한 7개의 림프절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개까지는. 1, 2번은 카디아 주변입니다. right and left, 파라카디알 노드. 3번은 소만, 4번은 대만. 5번, 6번은 파일로릭 채널 언저리입니다. 이름은 슈프라파일로릭, 인프라파일로릭이고요. 7번은 가장 중요한 노드인데 레프트 게스트릭 아터리입니다. 에올타로부터 나오는 메인 브랜치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기까지가 프라이머리 노드로 보시면 되고요. 세컨더리 노드는 커먼 헤파틱 8번, 실리악 9번, 스플래닉 10번, 스플래닉 하일룸 10번, 스플래닉 11번, 헤파토듀오데날 1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실리악 트렁크로부터 나오는 아토리 주변에 있는 노드고요. 여기까지 수술을 해드리는 게 D2 다이섹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다 자세한 것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면서 할 수밖에 없고요. 내과 의사가 이걸 외우기는 어려운데요. 이 환자의 경우 전이가 있었던 경우는 3번, 4번, 9번, 11번 전부 리즈널 노드 바로 옆에 있는 노드에만 전이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N스테이지로 따지자면 15개 이상은 N3B로 나눴고요. 7개부터 15개까지는 N3A거든요. 이 환자는 N3B입니다. N3B는 TNM 스테이지가 7판, 8판에서 약간 바뀌었는데요. 7판 스테이징은 T4A, N3는 모두 스테이지 3C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8판 TNM에서는 N3를 N3A와 N3B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7판의 N3, T4A, N3였던 스테이지 3C가 8판에서는 3B와 3C로 나눈 걸 알 수 있고요. T4A, N3A는 스테이지 3B로, T4A, N3B는 스테이지 3C로 나누었다. 보다 엄밀한 예후 예측을 위해서 점점 복잡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저도 좀 외웠는데 7판, 8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7판에 써놓고 붙여놓고 보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유관 소견에서 의심되었고 조직검사로 확인되었던 그나마 다행인 증례인데요.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는데 내시경 유관 소견이 너무나 전형적인 보호만 사형인 나머지
로컬에서 조직 검사도 하지 않고 당일로 저희 병원에 의뢰를 주셔서 검토하게 된 증례입니다. 2015년 증례인데요. 폴드가 두꺼워지다 못해 서로 융합되어서 넓은 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마고원 아십니까? 저희는 개마고원처럼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상황인데요. 유문 근처에 디스탈 엔트룸은 비교적 정상으로 보입니다. 위체 중부는 넓고 표면의 불규칙성이 매우 심해졌으면서 잘 확장되지 않는 소견이고요. 하이바디에서 푼두스로 넘어가는 소위 새들 에어리어는 전형적인 보만 타입 4의 소견을 보입니다. 주름이 두꺼워져 있고 주름과 주름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으면서 주름이 융합하고 잘 펴지지 않으면서 가까이서 보면은 표면이 불규칙해서 모자익 패턴을 보이는 경우이죠. 리트로플렉션을 하였을 때 푼두스도 거의 다 인발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 후 당일 검사가 진행되었는데 저희도 동일한 소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펠로우께서 이렇게 심한 경우를 어떻게 기술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펠로우께서 쓰신 결과지를 보았는데요. 네, 열심히 쓰셨고 잘 쓰셨고 조직검사 위치도 명확히 잘 표시하였는데 다 영어로 쓰셨거든요. 한국인이 영어로 내시경 결과를 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된 사람이 라면 또 모를까, 저처럼 완전 토종인 사람이 내시경 소견을 영어로 쓰면은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내가 본 소견을 영어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영어로 어떻게 썼는데 전혀 문법에 맞지 않아서 외국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콩글리쉬가 되는 경우이죠. 따라서 저는 자세히 기술하지 못하거나 콩글리쉬가 될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한국말로 써라. 너는 한국 사람 아니냐. 한국말로 쓰는 게 좋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의학 용어는 대부분 영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이두문자처럼 그냥 쓰도록 그냥 권하고 있습니다. 양반은 영어로 쓸 거면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쓸 거면 한글로 써야지 어떻게 섞을 쓸 수 있느냐, 어떻게 학자가 그럴 수 있느냐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사는 산업홍상 중에 이 상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즉 서비스맨이라는 거죠. 체면 차릴 게 아니고 효율을 따져야 됩니다. 환자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마음. 가장 잘 디스크립션 하기 위해서 영어와 한글을 섞어 쓸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써봤는데요. 위 식도 접합부부터 미드 엔트룸까지 디스탈 엔트룸을 제외한 위벽 전체 길이 15cm, 위벽 전체가 두꺼워져 있음. 위체 하부와 근위 전정부는 공기 주입에도 불구하고 잘 펴지지 않음. 위체부 소만부는 7, 8cm 가량의 크고 경계가 불분명한 궤양을 형성하고 있고 그로부터 스판테니어스 블리딩을 보임. 위체 중부 소만 조직검사 1, 위체 상부 소만 조직검사 2, 위체부 대만의 주름이 두꺼워져 있고 주름이 서로 융합되어 있는 양상임. 카디아에서 보이는 일부 위주름도 두꺼워져 있음. 조직검사 3, 내시경 임프레션은 AGC 보만 타입 4, 위 전체를 인발부하고 있음. 이렇게 써보았고요. 아마 이게 더 전달이 잘 될 겁니다. 최종 병리 결과는 위체부에서 시행한 조직검사는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카디아에서 조직검사한 것은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테이징을 하였고요. 위 전체를 인발부하였고 위 주변으로 인필트레이션이 있어서 바로 수술하지를 못하고 케모테라피 후에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자체도 토탈 게스트렉토미는 됐으나
R0 리섹션은 어려웠다고 되어 있고 결국 팔리어티브 서저리였습니다. 팔리어티브 서저리였지만 병리가 나왔는데요. 보만 타입4 15 곱하기 15cm T4A T4A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adjacent organ의 인베이전은 없는 세로사까지 페리토니움까지 인베이전 있는 경우이고요. 림프노드는 23개 다 수거하지 못했지만 수거한 림프노드 중 23개가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N3B고요. 림페틱 인베이전, 페리뉴랄 인베이전 등등이 다 있었습니다. T4A, N3B로 스테이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R0 리섹션이 안 됐다고 판단했던 것처럼 증상이 금방 발생하였고요. 약 반년 후 시행한 내시경에서 아나스토모시스 직하부에 약간 융기부가 보였고요. 내시경 시행하신 선생님은 혹시 포스트오피 체인지 아닌가, 그래뉴레이션 티슈에 의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은 하였다지만 조직검사에서는 poorly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가 나왔고요. 동시에 시행한 페트에서는 multiple peritoneal 메타스타시스가 확인되었습니다.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컴은 좋지 않았던 경우인데요. 보만 타입 4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보만 타입 4는 페트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수가 많거든요. 주로 아데노카시노마,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나 moderate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이면서 보만 타입 4인 경우에는 페트의 업테이크가 있고요.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위암이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페트 음성인 환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우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환자에서 보였던 소견입니다. 디스탈 엔트룸 일부를 제외하고 미드 엔트룸 부분까지 침윤이 있었는데요. 미드 엔트룸에서 디스탈 엔트룸으로 넘어가는 이 부위가 다소 좁아져 보였습니다.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도 파일로릭 링입니다. 사진은 다른 환자에서 보이는 수도 파일로릭 링인데요. 미드 엔트룸까지 인발브가 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튜머가 인발브된 에어리어와 유관적으로 인발브가 되어 있지 않은 에어리어의 경계가 좁아져서 내시경 검사할 때는 좁아져서 동그랗게 보이기 때문에 파일로릭인가 하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약간의 엔트룸이 남아있고 진짜 파일로릭 링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왼쪽 아래 사진처럼 보이는 좁아져 보이는 부위는 진짜 파일로릭 링이 아니라는 의미로 수도 파일로릭 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리입니다. 의심되었으나 조직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네, 이런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보만 타입 4는 표면은 정상이고 표면 아래쪽으로 인필트러티브하게 자라는 게 특징인 질환인데요. 조직검사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 또 조직검사하고 또 조직검사하여 진단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점점 프로그레션 해서 큐러티브 서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쉽고요. 이 때문에 핸드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시 끄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의료 소송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만 타입 4가 의심되면 바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몇 년 전 환자인데요. 위암 의심으로 인근 병원에 의뢰됐던 것 같고요. 내시경 사진을 리트로스펙티브하게 관찰해 보면 주름이 두꺼워져 있고 주름과 주름 사이가 좁아져 있고 일부 주름이 융합되어 있으면서 가까이 보았을 때 모자익 패턴을 보이고
작은 함몰부가 있는 전형적인 보만 타입 4의 내시경 소견입니다. 함몰부에서 조직검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이 잘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 환자가 몇 개월 전에 시행했던 내시경에서는 이런 소견이었습니다. 여하튼 유관 소견에서 보만 타입 4가 의심되면 최대한 자세히 조직 검사를 하고요. 함몰부를 찾아서 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또 하고 이러한 과정을 아주 짧게 아주 단기에 시행함으로써 진단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짧게라는 것은 2달 후, 3달 후가 아니고요.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내에 진단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데요. 전형적인 AGC 소견인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20개월 전에서 위 주름이 두꺼워져 있었는데 20개월 전 사진은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하다 얘기할 수 있지, 내시경 검사할 당시에서는 뭐 얼마든지 미스하기 쉬운 그 정도 소견이었고요. 여하튼 위쪽 사진이 이번 사진인데 조직검사를 여러 번 했어도 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관 소견이 틀림없는데 조직검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저희는 서저리를 즉시 하는데요. 서저리를 못했던 이유는 이 환자는 페리토니얼 시딩, 약간의 아사이트스와 노듈들이 있었는데 조직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확인이 안 돼서 항암 치료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MR을 시행하였습니다. 인젝션이 잘 안 되지만 열심히 인젝션을 하고 최대한의 티슈를 얻어가지고 암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또 확인이 안 됐거든요. 어쩔 수 없이 스테이지 4고 키모테라피를 해야 되는 환자임은 알지만 조직학적 확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니 라파로스코피로 페리토니아 시딩 노듈을 확인해서 항암 치료했던 경우입니다. 즉 보만 타입 4인 건 잘 알겠고 얼서러티브 리전은 없어서 최대한 조직검사를 하였고 마이톤 바이트 조직검사를 하였는데도 안 나왔고 너무 안 나와서 EMR을 하였는데도 안 나왔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만 타입 4는 절대로 안 나오는 환자가 있다. 조직검사로 영원히 확인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 이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증례입니다. 작은 암으로 의뢰되었던 큰 보만 타입 4. 건강검진에서 위체 중부 대만 후벽 쪽에 1.5cm 크기의 함몰형 병소가 있고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고 따라서 작은 조기위암으로 판단된다 라는 소견으로 의뢰되었던 환자인데요. 작은 조기위암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도 아니고 모양도 전혀 작은 조기위암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불규칙한 함몰 부위가 있고 주변 위 점막이 약간 전체적으로 이디마터스 하면서 폴드가 뚜렷하지 않고 두꺼워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넓은 보만 타입 4의 작은 함몰형 부위를 발견하신 경우입니다. 재검해 보았고요. 보만 타입 4를 의심하고 다시 관찰하였을 때 전형적인 위 주름이 두꺼워진 모습, 주름과 주름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지고 일부 주름은 융합하면서 가까이 보았을 때 모자익 패턴을 보이는 전형적인 보만 타입 4였고요. 조직검사를 하였고 암으로 확인되었고 수술을 하여 1.5cm 조기위암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뢰되었던 환자이지만 최종 결과는 9.0cm T3, 다행히 N0입니다. T3 N0인 위암이었습니다. 1.5cm라고 듣고 왔는데 9cm로 나왔으니 환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만 타입 4의 경우는 이러한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못한 보만 타입 4,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3년에 진단한 보만 타입 4 여자 55세 환자인데요. 왼쪽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주름이 두껍고 주름과 주름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으면서 일부 주름은 융합하고 표면은 불규칙하면서
펀두스로 넘어가는 하이바디 후벽에 작은 함몰 부위가 있고 이 부위에서 조직 검사하여 캔서가 확인되었던 경우입니다. 매우 심하지 않습니까? CT에서 전형적인 소견을 보였고 수술을 하였더니 위의 대부분이 캔서로 되어 있었고 20 곱하기 18cm 보만 타입4였으면서 세로사의 인베이전이 있고 그러나 다행히 림프절 전이가 없었던 매우 큰 20cm짜리 보만 타입4였습니다. 그 환자가 1년 전 내시경 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non-specific gastritis로 진단이 나갔지만 리트로스펙티브하게 1년 후 상황을 보고 다시 이 사진을 살펴보면 위체부 대만 주름이 두꺼워져 있는 게 틀림없고요. 주름과 주름 사이의 간격이 벌써 좁아진 부위가 있고 그러나 잘 펴지는 그런 소견입니다. 1년 후 상황을 알고 1년 전 상황 내시경을 검토해 보면 보만 타입4가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이 단계에서 보만 타입4를 진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 때문에 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단계에서 진단하지 못하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25년째 내시경을 하고 있지만 늘 불안합니다. 이러한 보만 타입4를 놓쳤을까봐. 그래서 늘 불안하고요. 따라서 우리 내시경하는 의사들은 매우 겸손하게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환자의 2년 전 사진입니다.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보아도 이 주름이 두꺼워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약간 탱탱한 느낌인데요. 이거는 아무리 답을 알고 보아도 2년 전에 암을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1년 전 사진을 고려해 볼 때 2년 전에도 이미 디퓨스하게 캔서가 인필트레이션 되어 있는 건 틀림없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내시경에서는 전혀 클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2013년 환자인데 진단 시 내시경 소견과 1년 전 내시경 소견을 보면은 1년 전에도 암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름이 두꺼워져 있고 주름과 주름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으면서 일부 주름은 융합하고 표면은 모자익 패턴을 보이는 전형적인 보만 타입4 소견의 약간 경미한 모습이 1년 전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1년 전 사진을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환자입니다. 위 주름이 두꺼워져 있고 주름과 주름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져 있으면서 일부 융합하고 모자익 패턴을 보이는 전형적인 보만 타입4인데요. 이니셜리 페리토니알 시딩이 있었던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 환자도 1년 전에 내시경 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정답을 알고 보니까 1년 전에도 보만 타입4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환자의 2년 전 사진에서는 전혀 클루가 없습니다. 매년 내시경 검사를 한다고 할 때 딱 한 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례들입니다. 과연 1년 전에 진단을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진단을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은 없지만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보면 분명히 클루는 있거든요. 여러분 눈에 잘 담아두시고 이러한 소견을 보면 보만 타입4를 반드시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가 있어서 오신 분인데 마지막 내시경 검사를 7개월 전에 했다고 하셨습니다. 7개월 전 사진을 보면 사진만 보고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복수까지 생긴 위암을 알고 나서 7개월 전 사진을 보면 왠지 주름이 퉁퉁하고요. 주름과 주름의 간격도 좁아져 있고 공기도 잘 펴지지 않는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개월 전에는 뮤코잘 리전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제가 문제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사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뭐 짧게 검사해도 되고 길게 검사해도 되고 전혀 규정은 없는데요. 말하자면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스피드 리미트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시속 100km 정도로 가야지 안전한 도로인데요. 200km로 가면은 사고 위험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시속 300km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사고가 많겠습니까? 따라서 내시경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퀄리티 인디케이터는 스피드 리미트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속도, 검사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환자당 1분은 검사해야 된다고 5분은 검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7개월 전 내시경 검사가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첫 사진부터 마지막 사진까지 시간이 97초였습니다. 앞뒤로 약간의 여분을 생각하더라도 2분밖에 검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건데요. 2분 검사라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2시간에 주파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이상은 걸려야지 안전한 운전이라고 한다면 2시간 걸리면 얼마나 과속 운전입니까? 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걸리는 내시경을 2분에 했다. 경부고속도로를 2시간에 주파했다. 네,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사를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개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97초 검사이지만 사진은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4.2초마다 한 장씩 촬영을 하셨는데 너무 많은 사진 촬영은 오히려 검사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고요. 1분 30초 검사에서는 공기를 충분히 넣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펌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에어 익스펜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내시경 사진 중 일부를 보시면은요, 그 환자가 2년 전에 내시경을 하신 적이 있어서 위치 하부 사진이 있었는데 마지막 내시경에서 보면은 2년 전 사진에 비해서 위체 하부 대만의 주름이 분명히 두꺼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조금 천천히 검사했더라면 이 당시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내시경 시뮬레이션 훈련을 할 때도 위체 하부 대만 위체 중부를 공기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잘 펴서 관찰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 내시경 재검을 해보았고요. 전형적인 소견이었고 재검을 위해서 방문하셨을 때는 일부 뚜렷한 작고 깊은 궤양 부분이 있어서 암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포만 타입 4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포만 타입 4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diffusely infiltrated carcinoma in which ulceration is usually not a marked feature. 그러니까 diffuse infiltrative lesion인데요. 얼서나 이루어져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서가 있다고 해서 포만 타입 3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그 느낌으로 이제 가장 도미넌트한 소견에 따라 포만 타입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렸지만 주름은 두꺼워지고 골짜기는 얕아집니다. 주름이 두꺼워지다 못해 주름과 주름이 서로 융합되어 저는 숄더 바이 숄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개마고원처럼 퓨전된 부위가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위 전체가 딱딱해지면서 에어 익스펜전이 되지 않는 소견, 표면은 모자이크 패턴, 이게 포만 타입 4의 소견입니다. 말로 하면 쉬운데 실제 환자에서는 어렵거든요.
AGC 보만 타입 4였고 14.5cm로 결론이 난 환자인데 과거 사진은 없지만 5개월 전에 내시경을 하셨다는 병력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사진을 보시면 주름과 주름이 두꺼워져 있고 주름 사이의 간격은 좁아져 있으면서 주름들이 융합하고 있고 표면은 모자이크 패턴이면서 잘 펴지지 않는다. 네, 전형적인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임을 알 수 있습니다. 5개월 전에 미스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도 동일한 소견인데요. 페리토니얼 시딩이 있어서 큐러티브 서저리는 불가능하였는데 1년 전에 내시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1년 전에도 페리토니얼 시딩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아쉽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함몰형 병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절반 이상 최소한 3분의 2에서 얼서나 이로전이 있습니다. 궤양이 있어도 주변이 전체적으로 보만 타입 4에 합당하면 보만 타입 4로 진단을 붙이는 게 맞겠습니다. 이 경우는 전정부 전벽에 1cm 크기의 작은 궤양형 병소가 있다. EGC 타입 3라는 임프레션으로 오셨던 분인데요. 재검을 해 보았더니 위 전체가 폴드가 두꺼워진 부위가 많이 보이고 발적이 되어 있으면서 익스펜전도 잘 됐습니다. 보만 타입 4였고요. 수술을 하였을 때 매우 큰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불규칙한 1호전 양상의 함몰 부위, 또 다른 환자에서 함몰 부위, 비교적 넓은 깊지 않은 얼서지만 경계가 엣지가 이레귤러한 모습, 네,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1호전이나 얼서가 있는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하면은 조직 검사의 센시티비티가 훨씬 올라가거든요. 100%는 아닙니다.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보만 타입 4가 의심되면 일단은 병소의 범위를 잘 평가하고 전체를 샅샅이 뒤셔서 1호전이나 얼서가 없는지를 보고 그 부위를 중심으로 조직 검사를 할 것을 권합니다. 이 환자는 제법 넓은 궤양성 병소인데요. 궤양의 크기는 글쎄요 한 3cm, 그러나 보만 타입 4의 크기는 10에서 15cm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만 타입 4로 붙이는 게 맞겠습니다. 작은 함몰 부위. 폴드 티크닝은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폴드가 티큰드 되지만 이렇게 토로철스하게 모양이 바뀌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비교적 리니어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요. 표면은 약간 발적을 띠는 경우도 많고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면서 드물게 이처럼 헤마틴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T4B였던 환자입니다. Extension to Adjacent Structure Spleen으로 되어 있습니다. 림프 노드는 5개, 그러니까 N2에 해당하는 폴드 티크닝 소견입니다. 복수가 있어서 서저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인데요. 폴드 티크닝 약간 꼬불꼬불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리니어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30대 비교적 젊은 환자의 빈혈과 체중 감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죠. 전형적인 모습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울퉁불퉁한데요. 폴드 티크닝은 현저하고 폴드하고 폴드 사이가 좁아져 있다. 사진을 보시면 보만 타입 4인 것을 이제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자이크 패턴이 잘 보이고 공기가 잘 안 펴지는 그런 소견인데요. 이 환자 이제 암으로 의심돼서 오셔서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처음 내시경 했을 때 임프레션은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룰아웃 하이퍼트로픽이겠죠. 하이퍼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 포탈 하이퍼텐시브 가스트로패티, AGC 보만 타입 4. 물론 감별 진단 두 번째에 AGC 보만 타입 4가 포함되어 있지만 내시경 사진만 보면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소견이 전혀 없고요. 하이퍼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에 해당하는 소견도 전혀 없고 포탈 하이퍼텐시브 게스트로패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트로픽 게스트라이티스는 페일 아트로픽 에어리아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요. 하이퍼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는
폴드가 두꺼워져 있으나 폴드 사이의 간격은 유지되어 있고 톨출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포털 하이퍼텐시브 가스트로패시도 폴드의 탑은 빨갛고 약간 두꺼워질 수 있다. 이처럼 심하게 두꺼워지거나 융합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임프레션은 그냥 단순히 룰아웃도 빼시고 AGC 보만 타입 4라고 붙여야 될 만큼 현저한 경우인데 아무래도 내시경 의사가 자신감이 좀 부족해서 의심은 했지만 좀 소심한 진단명을 붙인 경우인데요. 저는 이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전형적인 소견에서는 그냥 돌직구를 던지십시오. 보만 타입 4 룰아웃도 빼시고요. 잘못된 감별 진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폴드 티크닝을 보이면서 그 정상과의 경계에서 어브럽트하게 테이퍼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인데요. 어딘지 아시겠죠? 폴드가 두꺼워져 있고 폴드가 융합되어 있으나 로바디 그레이터 커버처 부분의 폴드는 래피드 테이퍼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어를 넣어도 잘 익스펜션이 안 되는 소견입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 하이바디에 작은 함몰부가 있고요. 미드바디 부분은 폴드가 두꺼워져 있고 잘 펴지지 않고 엔트름 부분도 12장은 문제는 없지만 엔트름 부분이 거의 펴지지 않는 옵스트럭션 비슷한 증상이셨는데 하여튼 간에 바디가 잘 펴지지 않으면서 전정부가 안 펴지는 경우도 있다. 푼두스까지 안 펴지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환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견을 잘 종합해 보십시오. 작은 함몰부는 수도파일로리 링 바로 근위부에 있었습니다. 수도파일로리 링을 통해서 전정부가 보이고 있고요. 전정부는 비교적 디스탈 엔트룸은 적어도 정상으로 보이고 위트로플렉션 했을 때 로바디 프락시말 엔트룸은 잘 안 펴지지만 푼두스 부분은 그래도 좀 잘 펴지는 소견이었고요. CT 가스트로그라피 소견과 내시경 소견을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왼쪽부터 설명해보면 9시에 있는 사진은 파일로릭 링, 그 다음에 수도 파일로릭 링이 보이고 카디아 부분은 대만 쪽은 인발부가 안 된 것 같고 소만 쪽은 인발부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푼두스는 잘 펴지고요. 푼두스와 하이바디, 한시에 있는 사진은 푼두스와 하이바디 경계 부분이고 미드바디, 로바디, 프락시말 엔트룸은 좁아져서 잘 안 펴지는 소견이고 수도 파일로릭 링 바로 앞에 대만의 작은 얼소레이션이 보였던 이 소견이었고요. CT 트랜스버스 섹션에서도 같은 부위를 매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였고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Loren Classification Diffuse 크기는 15cm, 위는 보통 18cm입니다. 정상인의 위는 15cm의 튜머라는 것은 위에 일부분을 제외한 전부가 다 인발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프락시말 마진은 1.5cm, 디스탈은 2cm, 림프노드는 5개, N2, 그래서 T4A N2 소견이었습니다. 상당히 넓게 인베이전 되어 있으나 서큘러하지 않으면 비교적 잘 펴지는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 펴진다고 해서 보만 타입 4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폴드가 두꺼워져 있고 주름이 간격이 가까워져 있고 서로 융합되어 있고 모자익 패턴을 보이면서 공기가 잘 안 펴진다, 공기를 넣어도 안 펴진다, 이런 여러가지 소견 중에 나머지가 있으면 보만 타입 4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로 진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름이 두꺼워졌다, 이게 보만 타입 4의 대표적인 소견인데 위에는 주름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보만 타입 4가 발견되거든요. 매우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엔트룸, 전정부 소만, 월 티크닝, 마스처럼 보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하였고 전정부 소만과 로바디 소만을 인발부하는 넓은 월 티크닝 소견이면서 수술하고 봤더니 중앙에 약간 함몰 부위는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정리입니다. 카디아 아래쪽에 마치 말트 림포마처럼 좀
더티한 가스트라이티스처럼 보이고 잘 펴지지만 위체 하부 쪽을 보시면 폴드가 불규칙하게 두꺼워져 있으면서 폴드와 폴드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고 뭐랄까 일부 보만 타입 4 같은 부분이 위체 하부 대만에선 보이지만 위체 상부 소만 쪽은 그냥 위염처럼만 말트 림포마처럼만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 모두가 암으로 나왔습니다. 14cm, 13cm 보만 타입 4로 나왔거든요. 따라서 소만 부위의 보만 타입 4는 진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폴드 티크닝은 뚜렷하지 않은데 뭔가 위벽이 두꺼워진 부위가 위체 중부 소만 후벽 쪽에 보이지 않습니까? 10개월 전 사진에서도 이렇게 보였던 건데요. 10개월 전에도 진단하기 어렵고 10개월 후에도 진단하기 어려운, 정말 진단하기 어려운 보만 타입 4고요. 발적과 약간 뭉퉁한 느낌을 바탕으로 조직검사하여 진단을 할 수 있었던 경우인데, 과거 사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도 보만 타입 4나 무슨 암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거고요. 이번에 다시 검사를 하더라도 정말 누군지 내시경 잘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암을 의심하거나 특히 보만 타입 4를 의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소견인데, 아주 영민한 선생님께서, 펠로우 선생님께서 잘 진단하셔가지고 다행히 진단이 되었고요. 리섹티드 스페시먼 보십시오. 소만 쪽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대만 쪽을 잘랐는데요. 대만 주름은 거의 정상이지만 넓게 딱딱한 부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12cm의 보만 타입 4였거든요. 네, 매우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녹음해 본 증례입니다. 내시경 연구소 소장 이종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갤럭시 노트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증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편하게 듣고 있겠습니다. 위체 상부부터 푼두스 넘어가는 부위고요. 새들 에어리어라고 부르는 곳인데 위 주름이 두꺼워져 있고 주름과 주름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으면서 일부 융합되어 있고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모자이크 패턴이 보입니다. 보만 타입 4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드바디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위 주름이 두꺼워져 있고 주름 사이에 골짜기가 없어져서 일부 융합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 소면인데요. 공기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름이 위가 펴지지 않는 소견입니다. 공기를 넣어도 익스펜전이 되지 않으면은 림포마보다는 보만 타입 4를 생각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로우바디에서 엔트루까지 연결된 부위이고요. 이 부분이 약간의 수도 파일로릭 링을 형성하면서 위 체부 전체가 보만 타입 4로 인발부되어 있고요. 엔트룸 부위는 마치 인발부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위체 하부부터 폰두스 일부를 제외한 전체를 인발부한 보만 타입 4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접 사진이고요. 보만 타입 4에서 이 부분은 엔트룸인데요. 프락시말 엔트룸 그레이터 커버처인데 인발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리트로플렉션에서 관찰했을 때 폰두스의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보만 타입 4에 의해서 침윤되어 있는 소견. 그래서 이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엔트룸과 폰두스 일부분과 엔트룸을 제외한 이 전체가 보만 타입 4로 인발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결과 18cm 크기의 보만 타입 4였고 뎁스 오브 인베이존은 세로사,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소견 없으십니까?
위 전정부와 푼두스 일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까지 암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 크기는 보통 12cm에서 15cm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8cm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소견이고요. 그 이유는 수술 결과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했는데 프락시멀 리섹션 마진은 0.5cm, 카디아까지 인발브 되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디스탈 리섹션 마진이 1.2cm밖에 안 나왔습니다. 즉 파일로루스를 잘랐는데 1.2cm밖에 안 나왔던 뜻은 위에 대부분 그로슬리 정상으로 보였던 이 부분까지 침윤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정상이라고 판단하였던 이 부분도 튜머가 인발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만 타입 4로 15cm 정도로 생각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18cm로 나왔고 육안적으로는 정상으로 생각되었던 부위까지 암이 침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증례입니다. 이처럼 보만 타입 4는 정상 점막 아래쪽으로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크기를 적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10cm 이상 이 전체를 인발브먼트 하면은 18cm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갤럭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보만 타입 4 증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상황이고요. AGC 보만 타입 4인데 페리토니얼 시딩도 있지만 그 위와 가장 가까운 부위 중에 하나가 트랜스버스 콜론이거든요. 왼쪽 사진이 콜로노스코피 소견인데요. 콜론까지 이제 인발브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보만 타입 4가 에소파지알 인베이전을 한 경우입니다. 카디아까지 있다 보니까 에소파구스까지 인베이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넓은 보만 타입 4의 식도 침윤 증례. 이는 카디아 부분은 얼서가 있고 위 전체가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면서 퓨전되어 있고 보시면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 12지장인데요. 12지장의 일부분이 벽이 두꺼운 것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침윤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시경 재검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펜탁스 이메지나 내시경으로 하신 건데요. 색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올림푸스와 펜탁스는 올림푸스, 펜탁스 이 정도 색감이 있는데 올림푸스 색깔은 약간 주황색에 가까우면서 뭐랄까 흥분한 그런 성난 그런 색깔을 보이는 반면 펜탁스 내시경은 약간 핑크빛이고 좀 더 차분한 느낌을 보입니다. 실제 사람 위가 어떻게 어떤 색깔인지 진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내시경에서는 회사마다 이렇게 색감이 다르게 보입니다. 맨 위쪽 사진을 보시면 12지장의 벌브의 일부분까지 이제 두꺼워진 소견이 있었습니다. 내시경 소견을 써보았고요. 18cm라고 썼고 이렇습니다. 수술을 하였고 최종 결과는 20cm. 보시다시피 매우 심한 상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엔트랄 타입 보만 타입 4가 있습니다. 전정부형 보만사형 진행성 위암. 어떤 환자가 gastric outlet obstruction 소견, repeated vomiting으로 오셨는데 금식을 하고 내시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내에 음식이 상당량이 남아있고 그러나 뚜렷한 ulcerative lesion, 뚜렷한 obstructive lesion은 없었습니다. 매우 영민한 펠로우 선생님이셨는데요. 이상하다고 저하고 상의를 해왔습니다. 저에게 보았더니 엔트롬, 디스탈 엔트롬, 파일로르 링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샤프하지 않고 뭉퉁한 느낌. 네, 보만 타입 4입니다. 엔트롬에 국한된 보만 타입 4. 엔트랄 타입 엔트롬에 국한된 보만 타입 4는 뭐 젊은 사람에게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 환자는 얼수도 있었지만 보만 타입 4였고, 네, 엔트랄 타입이었습니다. 엔트랄 타입 보만 타입 4도
그 일반적인 보만 타이포와 마찬가지로 페리토니얼 시딩이 진단 시에 진단되는 수가 있는데 엄밀한 임상 연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 느낌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페리토니얼 시딩이 많은 거 아닌가. 엔트룸에 있는 보만 타이포는 정말 더 나쁜 녀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에 여러 타입이 있지만 엔트랄 타입이 있고요. 우리는 엔트룸에 국한된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일본에서는 좀 다르게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 간의 편차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 위체부를 주로 임발부하는 경우나 전정부를 주로 임발부하는 경우나 똑같이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우리가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라이나이티스 플라스티카형의 암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경우가 더 많고요. 보만 타입4는 엔트랄 타입에서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본의 어떤 선생님들은 우리가 말하는 보만 타입4를 바디에 위치한 경우는 그냥 라이나이티스 플라스티카 타입, 전정부에 국한된 타입을 보만 타입 4라고 나누어서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잔위의 보만 타입 4가 나왔습니다. 위암 중에 가장 진단하기 어려운 게 보만 타입 4고요. 보만 타입 4 중에 가장 진단하기 어려운 게 잔위의 보만 타입 4입니다. 잔위의 보만 타입 4는 내시경 의사의 가장 힘들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잔위는 애시당초 부어있고 애시당초 바일 리프럭스가 많고 애시당초 염증이 있으면서 공간이 좁아서 에어 익스펜전도 보기 어렵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암이 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렘넌트에서도 보만 타입 4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규칙적인 내시경 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렘넌트 게스트릭 캔서는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보만 타입 4의 경우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없어서 수술하지 못하는 예가 매우 많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를 매우 괴롭히는 질병이지만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 처음에 내시경을 배울 때 포스트오피 환자는 매우 쉬운 환자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트오피 환자들 매우 고위험 환자고요. 잔위를 잘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옵스트럭티브 리플럭스 에소파자이티스 소견이 있고 보만 타입 4인 거 아시겠죠? 네. 1년 전에 내시경 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증례입니다. 이 경우는 위체 하부 후벽에 암이 있어서 수술하셨고요. 수술한 이후에 팔로우를 하던 중에 발견된 보만 타입 4입니다. 보만 타입 4로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오른쪽 아래 MBI 사진과 맨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작은 이레귤러한 함몰형 병소가 있어서요. 렘넌트 스토막에 작은 얼리 게스트릭 캔서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했던 경우인데요. ESD가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행이 되지 않았고요.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하였을 때 렘넌트 스토막 전부를 임발부하는 보만 타입 4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네, 주름도 좀 두껍고 한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하고 암을 진단했고 내시경 시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진단하지 못했고 결국 수술로 렘넌트 스토막의 보만 타입 4를 진단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보만 타입 4 of the remnant 스토막은 위암 진단 중에 가장 어려운 왕중왕 매우 어려운 그런 암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1 곱하기 8cm 증상이 없거나 early satiety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체중이 빠진다 증상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한 증상이 아니고 논스페시픽한 증상으로 우연히 시행한 검사에서 빈혈이 발견돼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페리토니얼 시딩이 있었습니다. 멜레나로 내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보만 타입 4에도 얼서러티브 리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리를 하여서 보만 타입 4이지만 멜레나로 내원한 경우입니다. 드뭅니다. 에피게스트릭 소니스 논스페시픽 심텀으로 오셨는데요. 내시경 하신 선생님이 아주 잘 진단해 주셨습니다. 놓치기 쉬운 정도의 소견이고 또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놓치기 쉬운데 잘 관찰하셔서 주름이 두꺼워져 있고 주름과 주름 사이 간격이 간과해졌으면서 일부 융합하고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면서 위체 중부 후벽 쪽에 점막이 이로지브 리존이 있어서 여기서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의뢰되었던 매우 검사를 잘 해주셨던 경우입니다. 스크리닝 엔도스코피에서 발견됐던 보만 타입 4인데요. 수술을 시행했는데 벌써 서브세로자까지 서브세로자 인베이전은 지금은 T3로 되는데 그 당시 오래전 환자인데 그 당시 스테이징은 2B로 되었기 때문에 2B로 되어 있고요. 메타스타시스는 7개의 노드에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었고 증상도 뚜렷하지 않았으나 ONC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보만 타입 4 중에 가장 젊은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복강경을 시행하였을 때 벌써 멀티플 메타스타틱 나와줄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조직검사 음성이 많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만 타입 4가 의심되었는데 암이 안 나온다. 전형적인 보만 타입 4고요. 여러 군데에서 조직검사 했습니다. 조직검사 1번은 엔트롬, 2번은 바디. 암 치명이 틀림없는데 여기서 조직검사 했는데 안 나왔고요. 3번은 위체 중부 소만에 작은 이로시브 리존이 있어서 여기서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습니다. 즉 그냥 모자이크 패턴으로 보이는 정상 얼서나 이로전이 없는 부위에서는 조직검사에서도 암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항상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매우 많고요. 함몰 부위에서는 암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함몰부를 찾아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앞에 환자인데요. 1번, 2번 검사도 뚜렷하게 암이 침입되어 있는 경우인데 거기는 없었고요. 3번에서 이제 암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3번 조직검사했으나 암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요. 어떡하겠습니까? 수술을 해야죠. 수술하였는데 벌써 안타깝게 페리토니얼 시딩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고요. 네. 물론 EUS 하면 티큰드 폴드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수술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만 가지고 수술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요. 저는 EUS를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저는 EUS를 매우 EUS는 좋은 검사입니다. 꼭 필요한 검사이고요. 다 하셔야 되는데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보시면은 CT나 기타 다른 검사보다 월등히 좋은 sensitivity, specificity를 보이지만 제가 해봤더니 저는 도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는 EUS는 제가 하고도 저도 믿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 스스로 믿지 않을 검사인데 남이 한 EUS는 더욱 믿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저는 EUS를 1년에 한두 명 처방하기도 하고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한 명도 EUS를 처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시경 소견과 스토막 CT를 사랑합니다. 그걸로 모든 환자 치료에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페트 음성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4cm의 보만 타입 4인데 페트에서는 유테라인 마이오마만 보일 뿐 전혀 인발먼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교수님께 상의한 결과인데요. 종양 내 섬유화가 적을수록 염증 세포 침윤이 많을수록 세포 밀도가 높을수록 장형인 경우에 이제 페트, FDG, 글루코스 섭취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적다는 경우거든요. 반대의 경우는 뭐냐? 위에서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와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입니다. 그래서
KI67, 뭐 다른 뭐 마커, 베슬, 섭취에 관련성이 이제 알려져 있는 암도 있는데 위암에서 명확하지 않고 조직형입니다. 그래서 클리니칼리는 보만 타입 4도 대부분 이제 poorly differentiated나 시그넷 링셀로 나누어지는데 poorly differentiated인 경우는 그래도 페트 업테이크가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가 도미넌트한 경우는 암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페트 업테이크가 없을 수 있다.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페트 있으면 있는 거지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진단이 어려웠던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이었습니다. 환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첫 내시경 검사에서 보만 타입 4가 발견되었으면 어떻게 될까? 환자들은 미련을 가질 수 있거든요. 환자가 처음에 뭔가 배가 불편해서 검사를 했을 겁니다. 내시경상 이상이 없다. 그러나 증상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증상이 없는 분들은 보통 1년이나 2년 후에 내시경을 하지만 증상이 있으니까 2, 3개월 후에 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보만 타입 4고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아마 3, 4개월 전에 진단이 되었으면 수술도 하고 이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3, 4개월 동안 진단이 늦어지면서 이런 심각한 결과가 나왔으니 내시경 검사를 잘못한 게 오진이다.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페리토니얼 시딩이라는 게 3, 4개월 동안 없던 게 생겨서 손 못 쓸 경우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3, 4개월 전에도 진단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사 입장입니다. 의사 입장, 환자 입장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는 전 내시경 검사에서 놓쳤으면 그때 진단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라는 미련을 갖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의학적 설명과 무관하게 법정 소송으로 연결되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심되면 지금 당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몇 개월 늦추시면 안 됩니다. 비교적 젊은 여성인데요. 네, 기억이 납니다. 이 환자는 디스탈까지 좀 있었던 그 환자인데 제 신기록입니다. 오시자마자 가장 빨리 수술해드렸던 환자거든요. 3월 17일날 외래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보만 타입 4가 의심된다고 오셨는데요. 조직검사에서도 암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오셨는데 제가 당일 내시경 검사를 오더를 했고요. 우리 영민한 펠로우께서 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를 하셨는데 보만 타입 4의 소견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니 일단 빨리 와라, 빨리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자마자 외과의 전과에서 바로 수술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 외래를 방문하셨는데 조직검사 결과에서 암이 안 나온 것을 확인하자마자 3월 20일 날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병원 방문 나흘 만에 토탈 게스트렉터미를 했던 경우거든요. 워크업은 심플합니다. 내시경과 CT, PET도 하지 않고 EUS도 하지 않고 왜냐? 내시경 유관 소견이 너무나 틀림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경우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데요. 너무나 전형적인 보만 타입 4 아닙니까? 그러면 내시경과 조직검사 및 CT에서 바로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2번 우리 병원에서 내시경을 했는데 병소가 궤양형 병소가 있었지만 5일 사이 이렇게 달라졌고요. 2번 다 암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간에 내시경 소견이 암이 의심되면 익스플로러를 하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어서 2번 검사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한 번 검사하고 암이 안 나왔지만 수술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서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프리오피 조직 검사에서 암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다시 한번 저희 내과에서 이 정도면 그냥 틀림없으니까 그냥 더 이상의 검사 없이 그냥 바로 수술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좀 서전들은 아무래도 확진을 프리오피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의뢰하는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네.
유관적으로 의심되는데 조직검사에서 나오지 않을 때의 전략을 정리해보면 내시경 및 조직검사 재검은 해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안 나왔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처음 봐서 안 나왔더라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는 궤양이나 미란 부분을 잘 찾아서 정확하게 타겟 바이옵시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우물파기 전략이라고 해서 바이트 온 바이트, 조직검사 한 대 위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실제로 저희도 거의 효과가 없는 걸 느끼고 있고요. 임상연구에서도 바이트 온 바이트는 일반 타겟 바이옵시에 비해서 더 명확하지 않다, 더 좋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많이 하시고 하는 거를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느니 그 시간 동안 위를 구석구석 살펴서 작은 이로전이라도 없는지 그걸 조직검사하는 게 훨씬 좋고요. EMR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스토막 CT, 일반 CT는 스토막이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만 타입 4의 특징을 잡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토막을 에어나 워터로 익스펜전 시켜서 찍는 스토막 CT를 하시면 보만 타입 4의 증거를 많이 잡을 수 있고요. EUS 저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기타 검사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진단적 개복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결론을 내야 된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까지 진단적 개복술 및 수술을 많이 하였는데요. 보만 타입 4가 의심되었으나 보만 타입 4가 안 나왔던 경우는 저의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우리 병원 역사에서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시필리틱 가스트라이티스였거든요. 그래서 조직검사에서 에티피칼 글랜드가 나왔었는데 시필리틱 가스트라이티스는 보만 타입 4를 미믹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환자 딱 한 명 수술하였는데 보만 타입 4가 안 나왔던 경우는 딱 한 명이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견으로 보만 타입 4가 의심될 때 라파로토미를 해서 암이 안 나왔던 경우는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별 진단은요, 비유성 위험이 있습니다. 비유성 위험은요, 좀 더 지저분해 보이고 폴드 티크닉이지만 폴드가 좀 꼬불꼬불하면서 폴드와 폴드 사이의 간격은 잘 유지되고 에어 익스펜전이 잘 되는 소견으로 제법 다릅니다. 의심은 하는데요, 제법 다르거든요. 그리고 CT, 스토막 CT를 찍어보면 확연히 구분되고요. 그래도 확연히 안 되면은 EUS를 하면 좀 더 확연하게 구분되긴 하는데 EUS까지 하지 않더라도 여러 소견으로 할 수 있고요. 사실 헬리코박터 감염과 관련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하고 나면은 비유가 많이 줄어드는 예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고요. 네. 이 정도면 보만 타입 4와 구분이 어렵죠. 제가 우리 내시경 처음 배우시는 분들과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라고 한 100문제 정도를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만 타입 4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유성 위험입니다. 보만 타입 4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기는 어렵고요. 보통 연결되거든요. 위 림프종입니다. 이 림프종 중에 일부분은 폴드 티크닝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고요. 이 환자도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로 나왔던 경우인데 보만 타입 4와 좀 다른 거는 폴드는 두꺼워져 있고 폴드와 폴드 사이가 좁아져 있기는 하지만 융합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에어 익스펜전이 안 되는 경우도 드물고 그리고 모자이크 패턴, 하이퍼레믹 모자이크 패턴으로 보이는 경우보다는 약간 반짝반짝 탱탱하고 약간 페일해 보이는 이런 소견이어서요. 보만 타입 4하고는 알고 보면 약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위 림프종은 조직검사 진단이 잘 됩니다. 의심됐는데 안 나왔던 경우를 본 적이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검사를 해서 림포마가 거의 대부분 확인된다. 유관적으로 림포마인지 보만 타입 4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조직검사를 하면 림포마는 거의 확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하 교수님이 일전에 보여주신 사진인데요. 정말 보만 타입 4와 구분이 어려웠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조직검사로 확인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보만 타이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 내시경은 네, 올드 버전의 펜탁스 내시경인데요. 하여튼간에 림포마로 나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보았고 림포마에 합당한 소견이었고 그렇지만 이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가 이러한 형태가 되면 매우 어그레시브 하거든요. 몇 개월밖에 생존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림포마를 의심해야 되느냐? 물론 보만 타입 4하고 간별 포인트가 아니고 그냥 림포마 일반인데요. 암은 암 같은데 아데노카시노마의 일반적인 모양이 아닌 경우, 종양 크기에 비해 옵스트럭션이 가벼울 때, 조직 검사에서 댄스 림포이드 인필트레이션이나 림프종으로 진단하기 어렵다. 즉, not sufficient for the diagnosis of lymphoma. 림포이드 인필트레이션이 있는데 암으로 진단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시경 소견이 암 같다. 그러면 림포마입니다. 짧은 기간에 병소가 많이 커졌을 때, 속도가 림포마가 더 빨리 자라거든요. 다양하고 비장한 모양의 병소가 여러 개 있을 때, IBD나 기타 염증성 질환 환자가 일반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때, 이런 경우는 아데노카시노마 쪽보다는 림포마 쪽을 의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 위험도 간별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벽이 두꺼워져 있지만 보만 타입 4처럼 심하지 않고요. 더티 엑수데이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 치료하면 현저히 좋아지고요. 위가 빨갛다고 듣고 오신 분이었는데 헬리코박터 위험이었습니다. 아밀로이드증은 그야말로 진단이 어려운데요. 보만 타입 4처럼 인필트러티브 디지즈니까 thickened fold 형태로 나올 수 있으나 좀 훨씬 더 불규칙하고요.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매독이고요. 그 중에서 왼쪽 이쪽 환자가 보만 타입 4를 미믹했던 경우였습니다. 간혹 매니트리얼스 디지즈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명도 안 생기는 질환이고 뭐 우연히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진단되는 병일지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는지조차도 명확하지 않은데 서양 책을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은 꼭 보만 타입 4를 할 때 룰아웃 매니트리얼 디지즈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니트리얼 디지즈의 발생 빈도를 따져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내시경 인프레션으로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니트리얼 디지즈면은 보통은 이제 프로테인 루징, 이제 가스트로패티가 있고 뭐 이런 소견이 보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시경 의사는 매니트리얼 디지즈를 제발 잊어버리시기를 권합니다. 내시경 의사가 맨 위에 매니트리얼 디지즈, 룰아웃 보만 타입 4 해놓으면은요 일이 꼬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트리얼 디지즈는 아예 쓰지를 말아라. 예. 사실 누가 매니트리얼 디지즈라고 쓰면은요 저는 불러다가 혼내고 있습니다. 인시던스를 따져가지고 해야지 그냥 서양 책만 보고 그냥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내시경 의사는 매니트리얼 디지즈는 잊어버리기를 권합니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환자한테 좋습니다. 나중에 어쩌다가 수술의 매니트리얼스로 나오면 야 정말 귀하고 귀한 희귀한 증례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시경 진단에서는 쓰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이제 시간도 다 돼서 몇 마디 하는데요. 늘 보만 타입4를 의식하면서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시경 검사를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보는 포인트가 뭐 조기 위험을 찾자 이런 게 아니고요. 보만 타입 4는 아닌가 전체적으로 쭉 보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뭐 EGC나 다른 형태 AGC, 얼서, 뭐 위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이 위에 들어가서 공기를 넣고 볼 때는 일단 늘 보만 타입 4는 아닌가 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께서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 때문으로 생각되나 위강의 뮤코자가 노들라하였으며 인플레이션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보만 타입 4로 인한 논 인플레이션으로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뭐 보만 타입 4를 계속 의식하면서 검사했다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칭찬해 드렸습니다. 보만 타입 4로 의심되어 오신 환자인데요. 사진만 보면 일견 의심되거든요. 오른쪽 위쪽 사진들을 보면 의심이 되는데 사진의 퀄리티가 너무 나쁘고 색깔의 퀄리티도 너무 나쁘고 공기가 정말 펴졌는지 알 수도 없는데요.
아마 이런 사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시경 컬러 밸런스가 안 맞거나 내시경을 너무 빨리 했거나 뭐 내시경이 너무 낡아서 이제 버릴 때가 됐거나 이런 경우이거든요. 테크니컬 에러든지 아니면은 기계적인 에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시경을 수리하거나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다시 검사해 보았는데요. 뭐 전혀 뭐 그런 소견이 없었습니다. 보만 타입 4가 아니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애독차 펀지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코멘트를 주신 부분인데요.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첨삭들은 스크립해서 염두에 두고 또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교수님께서 학회에서 보만 타입 4 강의를 들은 두 다음날 바로 의심 환자가 있어서 조직검사하였으나 정상으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병원으로 리퍼를 보내 확진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방법으로 저 같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있겠지요. 다음 달부터 검진센터 취직이 결정되었습니다. 본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늦었지만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네, 보만 타입 4 강의를 듣고 다음날 내시경 검사에서 조직검사 음성이었지만 보만 타입 4가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해서 잘 치료했다라는 그런 어쩜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만 타입 4 매우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오늘 보여드린 사진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